인정. 최서해. 새벽부터 음산한 일기는 눈이 내릴 듯 하더니 생각하던 눈은 내리지 않고 오후부터 빗발이 듣기 시작하였다. 때 아닌 비도 분수가 있지. 한겨울인 음력 새 밑에 비가 내리는 것은 내년에 흉년들 조짐이라고 여관집 주인은 걱정하였다. 저녁 뒤에는 일과와 같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승현이의 정성도 이 비에는 움츠러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도 가슴속이 궁실거려서 가까운 데 있는 김군이나 찾아볼까 하고 벽에 걸린 양산을 벗겨주었다가 덧신도 없는 구두가 흙두성이 될 것 같아 바지 아랫도리가 물망태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주저앉았다. 밤되면 빗소리는 더욱 요란하였다. 여름 한장맞대 빗발같이 내리들리는 빗소리는 그러도 알 수 없는 불안을 그의 가슴에 슬며시 주었다. 그 엷고 가벼운 불안과 같이 옛날의 먼 길을 더듬는 듯한 그윽한 정회도 떠올랐다.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에 불리는 빗발은 서편 들창을 몹시 치었다. 빗발이 창을 두드리는 때마다 그리웁던 누가 온 것도 같고 어깨를 누르던 지긋한 침묵이 몰려가는 듯이 시원하기도 하였다. 책상에 비스듬히 기대었던 승현이는 묵침을 베고 뜨뜻한 아랫목에 누웠다. 일기가 풀린 까닭도 되겠지만 구들과 화롯불에서 오르는 화기에 방안은 봄날 같았다. 그는 신문을 읽으려고 들었으나 눈은 글자를 쫓지 않았다. 따분한 정서는 실실 풀리어서 빗소리를 타고 끝없이 가는 것 같았다. 그는 들었던 신문을 그러도 모르게 떨어뜨리면서 잠이 들어 버렸다. 요새 새밑이 돼서 도적놈이 다니니 들창 덧문 같은 것도 단단히 걸고 주무십시오. 하고 일전에 여관집 주인이 부탁한 뒤로부터 반드시 닫아 걸던 서편 들창 덧문 닫을 생각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 항상 지키던 규율을 깨트린 것이 자리도 깔지 않고 옷 입은 채로 들어 누운 것이 잠들 때 꺼림하였던지 깊은 잠을 못 들었다.
말하자면 무의식 중에 무슨 의식이 움직이고 있었다. 잠들었던 그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귓가에 들리는 무슨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방 안에는 전등 불빛이 잠자던 눈에 부시도록 흐르고 있다. 창밖에서는 그저 빗소리가 수선스럽게 들린다.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은 깊었는가? 일어나 바로 누워야. 그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눈을 다시 스르르 감다가 눈길에 띄는 무엇에 다시 눈을 떴다. 서편 들창 미닫이가 열린 것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분명히 닫아두었는데 열렸다. 잠에 취하였던 그의 눈은 커졌다. 그는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다시 고요히 누워 있었다. 열린 들창으로 흘러드는 바람은 음습하다. 그의 따분하던 기분은 흐트러지었다. 가슴속은 벌써부터 군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기불이 흘러나가는 들창 밖에는 유령 같은 그림자가 슬그머니 치밀었다. 그는 겁결에 목구멍까지 나오는 소리를 침으로 막아 삼키고 끝까지 그 그림자의 동정을 살피려고 하였으나 본능적으로 흠칫하는 전신의 동작은 걷잡을 수 없었다. 나타났던 그림자는 승연의 몸이 흠칫하는 때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쓰러져 버렸다. 그의 가슴은 몹시 군성거렸다. 온몸의 피가 얼어드는 듯이 덜덜 떨렸다. 1분간은 되었을 것이다. 승현이가 소리를 지를까 말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자는 또 나타났다. 승현이는 얼어드는 듯한 몸을 가까스로 진정하면서 누워 있었다. 책상 그림자가 그의 코까지 가려서 최하를 뻗친 듯이 깜짝 않고 내다보는 눈은 저편에 띄지 않나 보다. 그 그림자는 낡아빠진 목줄모를 내리써서 눈과 코만 보인다. 밤송이 같은 눈썹 아래 좀 꺼져 들어간 세모 눈은 서리빨같이 빛나고 아무렇게나 빗어붙인 듯이 널쩍한 코는 음흉스럽게 벌룩거린다.
전깃불에 서리빨같이 빛나는 눈으로 흐르는 시선은 승연의 발치 벽과 책상, 그림자에 코까지 가리운 승연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쏘고 있다. 그 시선이 승연의 몸을 건드릴 때마다 그의 살가죽은 예리한 칼날로 오리는 것 같았다. 자기의 눈은 어둠에 들었으니 보이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그 그림자의 시선과 맞부딪히는 때마다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웠다. 시퍼런 칼, 반짝거리는 권총, 무지한 몽둥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그 꼬리가 그 꼬리를 물고 지나간다. 그 모든 흉기에 참살된 시체의 그림자. 언제던가 교당에서 누가 칼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자빠졌던 그 그림자가 다시 보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옳다, 옷 도둑놈이다. 양복이 걸린 발치벽을 누리는 것을 보니 이놈 혼 좀 나보아라. 붙잡을 필요는 없고 즐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은 잊지 않았다. 그 생각은 그놈을 징계하려는 것보다도 그로도 알 수 없이 발작하는 호기심이 만족을 얻으려는 편에 가까웠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적놈이 눈이 뒤집혀서 즐겁을 하고 달아나는 그림자를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다. 웃음이 나면서도 겁은 겁대로 났다. 어쩐지 그놈의 흉기에 자기가 피를 흘릴 것만 같았다. 그 그림자는 머리를 돌려서 빗소리 요란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머리를 돌이키면서 기다란 작대기를 방 안으로 들이민다. 그 작대기가 금방 자기 가슴에 푹 박히는 듯이 승연의 전신의 피는 왈칵 끓어올랐다. 가슴은 뭉클하면서 호흡이 막히는 듯 하였다. 그는 덜덜 떨리는 이빨을 악물고 그대로 누워서 견디었다. 그 그림자는 작대기 잡은 팔을 겨드랑이 보이도록 뒤밀었다. 작대기 끝에 처맨 쇠갈고리에 외투깃이 걸릴 듯 말 듯 할 때 승연의 떨리는 가슴은 조마조마하였다. 의복이라고는 단 한 벌이다. 그것도 전당에 들어갔던 것을 겨우 찾아 입은 것이다.
그것이 저 갈고리에만 걸리는 날이면 쫄딱 망하는 판이다. 그놈을 놀래려다가 제가 망하는 판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갈고리가 의거리에 걸리면서 의거리가 삐걱하고 외투가 걸린 채 발치에 털썩 떨어졌다. 외투가 털썩 떨어지자 그 그림자는 흠칫하고 창 밑에 숨는데 모자 꼭대기가 보일랑 말락하게 드러나고 작대기 끝은 문턱에 걸 놓였다. 도적은 방 안의 동정을 엿듣는가? 떨어지는 외투가 작대기에 걸려서 나가는 듯해서 벌떡 일어나 앉은 승연의 손에는 그로도 모르게 목침이 쥐어졌다. 그는 창문턱 너머 아른거리는 모자 꼭대기를 보더니 아까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구석에 세워 놓았던 양산을 목침과 바꿔 잡고 들창 밑으로 기어갔다. 들창 밑으로 기어간 그는 한편으로 붙어 서면서 바른 손에 잡은 양산대 끝은 문턱 바로 밑에 대고 밖을 노리고 있다. 그동안은 순간의 순간이었다. 이놈! 밖을 노리고 섰던 승현이는 창밖의 그림자가 다시 얼른 나타나자 잡았던 양산대로 냅다 찌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악! 뼈에 사무치도록 지르는 급한 소리와 같이 철썩하고 진창에 떨어지는 육중한 소리는 빗소리 속에 처량히 울렸다. 그는 그로도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면서 내려다 보려고 들창 문턱을 잡고 몸 소슴을 쳤다. 먼 불빛에 어스름한 골목, 내리들리는 빛발 속에 쓰러진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었다. 그는 그 문턱에서 떨어지면서 대청마루로 나왔다. 안방에서 자던 주인이 속옷만 입은 채 미닫이를 방긋이 열고 내다보면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기운 없이 묻는다. 도적놈 왔어요, 도적놈. 저기 자빠졌어요. 승현이는 황황히 마당에 내려섰다. 퍼붓는 빛발에 온몸이 으쓱한 것도 불쾌하고 그는 대문간을 뛰어나가서 빗장을 뽑았다. 처마 밑으로 다림질 쳐서 건넌방 들창 밖으로 오니 진창에 쓰러진 그 그림자는 그저 있다. 그의 가슴은 공연히 두근거리었다. 아이고. 그 그림자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진창에 쓰러진 대로 몸을 비비 틀기도 하고 일어나려다가는 다시 쓰러지는데
두 손으로 얼굴을 붙잡았다. 사정없이 빗발은 그의 몸 위에 물 퍼붓듯 쏟아진다. 웬 사람이여? 승연의 뒤를 따라 나온 주인은 반말을 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대답은 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이고 하고 이를 빡빡 깔면서 몸을 뒤틀었다. 그것을 보는 승연의